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증시가 기록적인 상승세로 지난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증시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런 흐름을 따르지 못했습니다만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상황과 또 국내 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증시 상승 기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국내외 증시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해 코스피 상승률을 통합해서 보니까 7% 후반대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2,197.67, 그러니까 2,200선을 살짝 못 넘겼는데 지난해 코스피를 이른바 총평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수익률도 7.7% 연율로 되고 또 무엇보다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 이는 딴 주요 글로벌 주식시장과 비교해서 상당히 성적이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실 코스피 지수가 2,200을 넘기도 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반기로 가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악화되고 또 일본과의 무역 마찰도 있으면서 상당히 주식시장이 어려웠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금융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주식 말고 대체제가 이제 그냥 은행에 저축을 한다든가 채권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 두 가지 모두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랬었죠. 그냥 저축을 하면은 1.6% 이자율이고 채권 시장의 대표 상품인 5년 만기 국채는 1.5%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안에서의 상대 비교를 하면은 주식이 괜찮았지만 다른 나라와의 주식시장 수익률을 비교하면 상당히 안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주요 20개국의 증시 대표지수 상승률과 코스피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코스피 상승률이 좀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미국을 포함해서 주요 20개국의 2019년 수익률의 평균을 보면 2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7.7%에 비해서 뭐 3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작년에 왜 이렇게 안 좋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대부분 수출 기업입니다. 따라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등의 이유로 인해서 글로벌 무역량이 줄어들고 따라서 이들 기업의 수익이 악화된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 수준에서 원인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그 첨단 산업에서 특히 4차 산업에서 세계를 주도할 만한 기업들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그 지금 표현을 많은 경제학자들의 표현을 따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미래 4차 산업을 선도하면서 주가 수익률을 주도하는 기업이 거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경우는 작년 애플의 수익률은 80%,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60%가 넘는 거대한 수익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힘에 의해서 미국 주식시장은 S&P 500 기준으로 3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부진했긴 했는지 이 세계 시총 순위를 봤을 때도 작년에 11위였다가 이제 막판에 12위로 결국은 마감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주식시장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았기 때문에 시총 가치도 상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작습니다. 거의 3.6% 시총 가치가 늘었는데 액수로 보면은 약 130조 원이고 작년 말로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시총이 약 1,500조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GDP가 1,900조니까 약 80% 정도 되는 시총 가치인데요. 예. 이 시총 가치의 GDP 비율로 보나 그리고 시총의 액수로 보나 우리나라의 순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단계 내려간 게 사실입니다. 네, 미국은 보니까 뭐 20% 넘게 오르고 중국도 30% 넘게 오를 정도로 많이 오르기는 했었네요. 맞습니다. 네, 또 지난해 박스권에 갇혔던 우리나라 증시가 또 올해는 좀 어떨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코스피 지수를 본다면 뭐 2,100에서 2,204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2,300을 넘으리라고 다들 예상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박스권에 소위 갇혀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제 예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을 할 것 같고 또 우리나라의 3대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석유화학 글로벌 경기가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주요 증권사들 올해 2020년 증권시장 예측을 보니까 최저 2,000에서 최대 2,4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균치를 구해보면 작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은 약 10% 수익률을 기록한다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칠 만한 주요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국 대선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초반부터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한다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가 되고 전 세계 무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의 수익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미중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겠지만 만약 악화가 된다면 이것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나 대미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미중 무역 협상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금리를 1.5% 최저 수준에 맞추고 있는데 만약에 경기가 좋지 않다면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해외 증시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3대 증시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는 것이 트럼프가 다른 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2017년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실행한 정책 중에 하나가 법인세 인하입니다. 미국의 최고 법인세가 그 당시 35%였는데 이것을 21%로 전폭적으로 낮췄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년 지나고 보니 소위 실효세율, 그러니까 미국의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아서 내는 세율은 11%로 알려져 있고 이게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세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현금 확보를 통해서 대기업들이 작년에 가장 많이 한 것이 자사주 매입입니다. 미국 대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미국 주식 시장을 올리는 가장 큰 힘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는 고통이지만 미국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이점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 내수기업, 월마트 같은 내수기업은 주식이 상당히 오른 이유가 미국 내수가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좋아져서 이런 트럼프 정책이 미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 한 해 미국 뉴욕 증시가 가장 뜨거웠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연준이 좀 다소 연초의 예상을 깨고 금리를 내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금리 결정권을 가진 이 연준의 구성원들이 올해 중에 바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미국의 통화 정책 그리고 주요국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올해 1월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새로 투표권을 갖고 의사결정권을 갖고 들어가는 4명의 위원들이 대부분 소위 비둘기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따라서 결과적으로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금리 인하에 더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구조를 보면 연준에서 파월 의장을 포함한 연준에서 5명이 들어갑니다.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뉴욕 연준 총재가 또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4자리는 11개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호산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4명이 이번에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 들어가는 위원회에 투표권을 갖고 들어가는 위원들이 상당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올해 2020년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보기는 지금 어려워도 올리지 않을 거는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올해 미국 뉴욕 증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증시를 전망을 하는 게 참 학문적으로는 어려운 일인데요. 네. 많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증시 전망을 하시는데 지금 최선의 전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작년 같지는 않지만
약 5%에서 10% 정도로 상승하는 추세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기업들의 영업 성적이나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이 상당히 강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뜨거웠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의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마치 집값이 사람들한테 민감하듯이 미국에서는 주식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미국의 가계 자산의 40%가 지금 주식에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연준이나 미국 정부가 계속 주식시장을 화랑으로 가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분석 하나를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글로벌 자산운용사나 투자은행 같은 데에서 지금까지는 미국 증시로 많이 몰렸던 이 자산들이 앞으로는 신흥국으로 옮겨가면서 이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 소위 뭐 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뭐 이런 네. 식의 워딩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부 자산운용사나 투자은행들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인 피델리티와 투자은행 중에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미국에서나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에서 더 이상 이자율을 내릴 수가 없으니 미국이나 주요 경제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정책이 재정 정책, 정부가 돈을 더 쓰는 정책이 있는데 선진국들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국 경제를 더 활성화하기가 어려워서 선진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돈이 빠져서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돈이 간다, 투자금이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정 정책을 실제로 강하게 펼치고 있고 또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